최지민 부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5.16 혁명을 혁명이 아닌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군사 정변이라고 하는 게 지금 1994년 이래로 불행히도 정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전에 5.16 혁명을 지탱하는 그 정신이 된 공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원문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이제 시간이 허락한다면 전문을 먼저 읽어드리고 이에 대해서 짧게 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5.16 혁명 공약 내용 전문입니다.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삼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군부가 걸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애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할 것입니다. 넷째, 절망과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족적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애국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본 군사혁명위원회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동요 없이 각인의 직장과 생업을 평상과 다름없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이 순간부터 우리들의 희망에 의한 새롭고 힘찬 역사가 창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우리들의 단결과 인내와 용기와 전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걸기군 만세,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 육군중장 장보영. 여기까지가 이제 당시에 발표된 혁명 공약의 전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까지 이 내용과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업적들 이제 그런 것들을 밀어보건데 혁명임은 뭐 딱히 의문을 제기할 게 없어 보여요. 하지만 1994년 9월 1일에 이제 동아일보가 이제 보도를 하기에 이르는데 여기 보시는 게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당시의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오는 96학년도부터 사용될 중고교 국사교과서에서 그동안의 학계 연구 성과와 시대 변화 등을 반영하여서 대폭 민족사관 확립 등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조명하겠다. 그래서 4.19 의거를 최초로 독재 정권을 타도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4월 혁명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마산 이제 사건을 이제 마산 의거로 이제 처음으로 서술을 하는데 문제는 5.16 군사혁명을 쿠데타라는 이 의미의 정변을 사용하여 5.16 군사정변으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용어 혼란이 지금 다소 지금 있는데 먼저 표준 국어 대사전에 있는 내용들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럼 정변은 뭐고 쿠데타는 뭐고 혁명은 뭐냐? 지금 저도 입당하기 전까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사실 이 1994년에 이 김영삼 정부 때 이 사건은 우리가 이 역사 전쟁에서 패하기 시작한 엄청난 큰 패배의 시작이었다. 지금 먼저 이제 보실게요. 이거는 표준 국어 대사전의 이제 내용의 일부입니다. 먼저 정변에 대해서는 또 여기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정변이란 무엇인가? 혁명이나 쿠데타 따위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큰 변동. 그러니까 대사전에서 보면 정변은 또 혁명하고 쿠데타를 또 같이 잡고 있어요. 근데 94년에 이제 동아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쿠데타라는 의미의 정변을 사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해요.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혁명은 뭐냐? 이제 총 3가지로 뜻이 나뉘어요.
이제 혁명의 뜻 1번이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다. 또는 이제 왕조 시대에는 왕조가 바뀌는 것. 그리고 또는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나 방식을 깨고 질적으로 새로운 걸 급격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5.16은 혁명이라고 부르기에 적어도 보수파의 관점에서는 부족한 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혁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대혁명, 중국의 뭐 신해혁명, 그 다음에 유럽에 있었던 3월 혁명, 터키 혁명, 국민혁명, 심지어 저 빨갱이 막시즘 추종자들이 하는 뭐 심지어 뭐 부르주아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주의 혁명조차도 다 혁명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럼 쿠데타는 뭐냐? 그럼 대체 쿠데타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을 쿠데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군인이 걸기했다고 해서 쿠데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배계급 내부의 단순한 권력 이동이 이루어질 때 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과는 구별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단지 그러면 그거예요. 지들끼리 나눠먹기 하면서 쌈박질하는 걸 쿠데타라고 좀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게 그럼 쿠데타냐? 저 이 기초 개념에서 모순이 있다고 봐요. 쿠데타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민중을 이해하고 민중의 지지를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면 두산백과에 이제 쿠데타 정의가 있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을 쿠데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쿠데타라고 하니까 그 배경을 먼저 정립을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일단 두산백과에서의 쿠데타를 보면 지배 계급 내 일부 세력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인 정치활동,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배자의 교체를 동일 체제 내에서 지배자의 교체를 목적으로 하며 혁명과는 달리 민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5.16 혁명과는 좀 많이 달라요. 쿠데타라고 보기에 너무 다른 점들이 많이 있다. 단순히 군인들이 벌겠다는 이유만으로 쿠데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 거예요. 물론 저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일단 용어의 정의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명백한 기술적인 모순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을 쿠데타라고 하는 게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럼 누가 기를 쓰고 쿠데타라고 부르냐를 좀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5.16 혁명을 혁명이라 부르지 않는가? 첫 번째로는 이제 좌익 인사들이 있겠죠. 뭐 이제 우리 이제 심하게 빨갱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린 이제 오늘 좀 약간 이제 청년 좌담회로 하니까 이제 좀 좌익 인사라는 말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좌익 인사들은 뭐 무슨 자기들끼리는 이미 서로 보수 진보를 나눠갖기 시작했어요. 보수 우파를 다 죽여놓고 그 위에서 이제 심지어 문재인 씨가 보수라는 말까지도 하면서 자기들끼리 보수 진보 나눠먹기를 합니다. 이런 슬픈 상황에 하나의 프레시한 기사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뭐 책까지 썼다고 하는데 별로 책을 보고 싶진 않아요. 근데 봐야겠어요. 뭐라고 이제 궤변을 써놨는지. 그래서 보면 프레시안에 서모 씨가 또 교수라는데요. 촛불 1년 박정희 체제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썼어요. 이게 2017년 10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라고 하느냐? 여전히 한국 사회에 박정희 신드롬이 만연해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좌익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무너뜨려야만 자신들이 원하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궤변 중에 또 궤변 명대사를 뽑아보면 뭐 4월 혁명이 뭐 8.15에 이은 제2의 해방이다 뭐 이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 박정희가 유신 쿠데타를 일으켜 1인 독재 정권을 세우는데 라는 표현을 써요. 역사적 사실과 달라요. 근데 날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좌익 인사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들은 역사를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좀 보수파도 좀 그런 거를 좀 그런 당당함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좌익 인사들은 매우 당당합니다. 그 당당함의 근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계속합니다. 이 좌익 인사는 그러면서 6월 항쟁은 제3해방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라고 합니다. 6월 항쟁이란 그 60 항쟁을 말하는 거겠죠. 이걸 제3해방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뭐라 하느냐? 촛불 시위가 촛불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합니다. 지금 촛불혁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속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좌익들은 뭘 더 원한다는 거예요. 아직 마음에 안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 강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역행을 바로잡은 정도지 새로운 길을 뚫어내지 않았다. 폭넓은 민주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 박정희 신드롬을 해체해야 된다. 이 박정희 신드롬 해체라는 것에 5.16을 혁명이 아닌 쿠데타로 규정하는 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작업이 1994년에 끝났던 거예요. 그래서 불행히도 이제 저희가 불과 5살, 10살일 때 시작된 이 김영삼 정부의 만행은 무슨 일을 불러일으켰느냐?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좌익들이 야 너네 김영삼 정부에서 군사 쿠데타로 규정을 했다. 온갖 판례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보도연맹 사건인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5.16을 군사 쿠데타로 규정했다라고 하면서 판례까지 끌고 나와요. 그리고 모든 교과서에 군사 쿠데타, 군사 정변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시행한 게 김영삼 정부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좌익 인사들에게 이론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부정할 수 있는 바탕을 깔아놓은 게 김영삼 정부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심각한 거예요. 아니 그 모 거대 야당에서는 김영삼 사진을 박정희 대통령 사진 옆에다 달아놓지 않았는가?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좌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가? 박근혜가 유신체제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고 그 유신체제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송두리째 부정을 하는 이제 기초를 닦는데 이 다음 기사가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반년도 안 돼서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와요.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 박근혜는 선거 쿠데타. 이런 식으로 그 부녀 대통령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 프레임 씌우더니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쿠데타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무슨 선거 쿠데타예요? 민주적으로 당선된 과반으로 당선된 대통령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탄핵 정국 때는 또 프레시안이 불을 당기는데 박근혜 쿠데타 의도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 뭐 개헌 문건이 발견됐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는데 무슨 쿠데타예요? 근데 쿠데타란 말을 그냥 갖다 붙여서 선전을 했어요. 뭐 친일 쿠데타냐는데 결국은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무조건 뭐냐?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 이런 연상 효과를 남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단어를 끌어다 말이 되지도 않는데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이런 바보 같은 일들이 아무리 좌익 인사들에 의해서 주도가 됐더라도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결국 흔들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이후로 바보들의 행진이 이어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5.16을 이제 구국의 혁명이라고 이미 천명하신 바가 있었어요. 수년 전에. 한 거의 10년 됐죠. 그랬더니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남경필, 박근혜 5.16 발언 동의하기 어렵다. 뭐 있어요. 좌익 인사라고는 부르고 싶지 않아요. 단지 이제 저는 약간 바보들의 행진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누가 바보라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김태호, 박근혜, 딸로서의 평가와 역사인식 구분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교과서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과서에 쿠데타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 이제 또 깨알같이 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뭐 박지원, 박근혜의 독식, 박정희도 이러진 않았다. 그 우리가 아는 그 박지원입니다. 눈 하나 있는 분이요. 예, 눈 하나 있다고 했어요. 비하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럼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이제 문서 번호가 바2군요. 박정희 옆에 나란히 걸린 김영삼 과연 행복할까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홍준표 씨가 당대표를 했을 때,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사진 옆에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놨을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뭐 평생 어떻게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어쨌다 이러면서 말들이 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00년 초 회고록을 낸 일이 있다. 그러면서 회고록에 명대사를 써놨어요. 5.16 쿠데타가 그 싹을 무참히 뒷밟아 버림으로써 역사의 시계를 30년이나 거꾸로 되돌려 놓았다. 뭐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전두환에 이르는 30년 군사 독재의 전 기간에 걸쳐
민주화 투쟁의 현장에서 뭐 어쩌고 권위주의 군부 통치에 맞서 싸웠다. 뭐 박정희 전두환 두 군사독재 정권의 정보공작 정치에 의해 그 원형이 파괴에 유린된 지 오래되었던 것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회고록에 썼대요.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진짜인지. 일단 예. 기사에는 예. 예. 일단 그 5.16 혁명 공약의 전문도 저희가 들어봤고 또